네바다주를 막 벗어나가지고 애리조나주 기탱이를 살짝 통과하고 있습니다. 애리조나주에는 그랜드 캐년으로 유명하죠. 애리조나주 북부, 그 북부 쪽에 그랜드 캐년이 있는데 실제로 고속도로가 그랜드 캐년을 통과하는 그런 고속도로는 없고요. 여기에서 동쪽으로 직선 거리로 한 150에서 한 200km 정도 가면은 그랜드 캐년이 있습니다. 그랜드 캐년 거기는 국립공원이죠. 근데 요 앞에 지금 산이 막혀가 있죠. 요 산을 살짝 통과해 갖고 넘어가면은 거기서부터 유타주인데요. 요 산이 그러니까 유타주하고 애리조나주 경계인데 나름대로 그랜드 캐년의 맛이 살짝 납니다. 요 산을 통과하는 요 계곡이. 이 길을 닦아 놓은 게 산을 뭐 폭파하거나 산을 이렇게 허물어 가지고 길을 닦은 게 아니고 그 산하고 산 사이에 계곡을 난 그 계곡 형태 생긴 그대로에다가 이렇게 길을 닦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 놓으니까 자연 경관이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는데 조금 이국적인 풍경이라서 촬영을 한번 시도해 보겠습니다. 지금부터. 여기서부터는 계곡이라고 속도가 55마일로 여기서 딱 지금 제한을 해놨죠. 55마일 같으면 90km입니다. 네바다주는 속도가 70마일까지 허용되거든요. 120km까지. 유타주는 80마일. 80마일이면 130km까지 허용됩니다. 산이 깎인 거 보니까 요 부분은 조금 뭐 폭파 작업을 한 것 같네요. 요 부분은 산을 조금 뭐 공사를 해가지고 만든 것 같고, 그냥 뭐 세미 그랜드 캐년이라고 생각하시고 잠시 감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산들이 왜 나무가 없는가 싶어가지고 자세히 와서 보면은 산들이 이 흙도 아니고 화강암도 아니고 그냥 우리 경상도 말로 하면 썩돌 있죠. 그 썩돌로 된 산 같습니다. 근데 이게 뭐 비가 많이 오고 그렇게 돼도 무너지지는 않는 모양입니다. 그랜드 캐년은 예전에 뭐 수만 년 전에 운석이 떨어져 가지고 그래갖고 형성된 계곡이라 하는데 뭐 이거는 왜 이렇게 형성이 됐을까요? 여기도 뭐 운석이 떨어져서 됐는가 뭐 어떤 그런 안내가 없어서 어떻게 형성된 계곡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뭐 오랜 세월이 흐르면서 풍화작용에 의해서 뭐 된 것쯤으로 이해를 하고 다니고 있는데 몇 년 전에 처음에 이 길 다니면서 야 이게 그랜드 캐년인가 싶어갖고 막 맵을 실행해가지고 찾아보니까 그랜드 캐년은 실제 그랜드 캐년이라는 그 국립공원은 여기서 한 200km 정도 동쪽으로 약간 이렇게 떨어져 있더라고요. 지금 요 고속도로는 I-15인데 인터스테이트 15번이라는 하는 그런 고속도로인데 남에서 북으로 향합니다. 저 캘리포니아 사우스에서 네바다주 그리고 아리조나 기퉁이를 살짝 거쳐서 유타주를 거쳐서 아이다호를 살짝 거쳐서 몬타나까지 저 미국을 그러니까 종달하는 그런 고속도로입니다. 미국의 하이웨이 종류는 몇 가지가 있는데 그냥 흔히 말하는 프리웨이도 있고 하이웨이도 있는데요. 뭐 크게 구분은 안 짓습니다. 근데 앞에 I라고 붙은 거 있습니다. I-15, I-80 해놓은 그런 게 있는데 그런 거는 이제 인터스테이트라는 말이거든요. 앞에 인터가 붙으니까 스테이트, 주하고 주를 연결하는 그런 고속도로입니다. 그 고속도로 남바는 이 주에서 저 주로 넘어가도 남바가 안 바뀌고 계속 유지가 됩니다.
그런데 그 외에 이제 프리웨이라든지 어떤 일반 한국으로 치면 국도나 지방도 같은 그런 개념은 길은 한 길인데 요주에서 저주로 넘어가면은 그 길에 붙어 있는 남바링이 틀려집니다. 그런데 인터스테이트는 유일하게 미국 전역을 이렇게 바둑판처럼 쫙쫙쫙쫙 꺼놨거든요. 그 길은 유지에서 저주로 넘어가더라도 남바가 안 바뀌고 계속 같은 남바를 사용합니다. 그 미국 인터스테이트 그것도 남바도 그냥 무작위로 붙여놓은 건 아니고요. 남에서 북으로 그러니까 종단하는 하이웨이는 홀수로 되어 있습니다. 홀수고 서쪽에서 동쪽 그러니까 동서로 연결되는 하이웨이는 전부 다 짝수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한국도 나름대로 미국을 본떠서 뭐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한국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경부선이 1번 고속도로죠. 1번이고 그리고 고속도로 이름이 생각 안 나노. 그 중부 내륙이 15번인가 중부 내륙이 50번인가 15번인가 그렇죠. 그러니까 한국도 동서로 달리는 하이웨이는 아마 짝수고 남북으로 다니는 거는 홀수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풍경이 보이면은 예전에 우리가 봤던 텔레비 프로 에어울프라는 거 이런 이야기 하면은 옛날 세대 표시내는 건데 에어울프 요즘 친구들은 모르겠죠. 에어울프 그 숨겨놓은 기지가 이렇게 생긴 그러니까 이렇게 생긴 산이라고 하기는 뭐렇고 이렇게 생긴 분화구 같은 데다가 딱 이렇게 숨겨놓고 그 호크 에어울프 기장이 호크 아닙니까? 그 조종사가 그 호크가 뭐 출동한다 그러면 그 분화구에서 헬기 타고 싹 올라오지 않습니까? 그랜드 캐년을 여행 삼아 한번 와봐야지 일하면서는 방문할 길이 없네요. 그랜드 캐년 거기도 뭐야 절벽 1500m 상공인가 뭐 거기다가 그 절벽 끝에다가 절벽 난간에다가 앞으로 툭 튀어나오게 해가지고 사람이 걸을 수 있게 해놓은 거 있죠. 그걸 스카이워크라더라고요. 그 스카이워크를 해놨다는데 거기도 예약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하는 모양이더라고요. 저 애리조나 저 남부 쪽으로 가다 보면은 그 스카이워크 관광 예약 받는 데라고 뭐 자기들한테 예약하면은 뭐 할인이 조금씩 된다면서 예약하라고 막 광고를 해놓고 그래 놨더라고요. 제가 잘은 모르는데 뭐 시질 쪽으로는 전혀 지식이 없어가지고 그 한국에 시질 공부하시는 분들은 좀 아시겠죠. 요 그냥 단층문이 있지 않습니까? 저기 산도 색깔이 아랫부분하고 윗부분하고 틀리지 않습니까? 저 단층 하나가 뭐 수천 년을 이렇게 계산을 하더만은 저 단층을 이렇게 표본을 조사해가지고 이 시대에는 뭐 화산이 많이 폭발했고 이 시대는 빙하기고 뭐 그렇게 다 이렇게 연구를 해갖고 뭐 그렇게 하더만은 뭐 그렇게 치면은 진짜 저기 역사가 수만 년 수십만 년이 된 거겠죠. 아랫부분하고 윗부분하고 색깔이 틀리지 않습니까? 그죠?
그냥 아무런 과학적인 근거 없이 그냥 DJMZ 씨가 혼자서 추측해 보건데요. 그 유성이 떨어지면서 메인 덩어리, 그러니까 큰 덩어리는 그랜드 캐년 그쪽에 떨어졌고 가에 찌개다시가 이쪽에 하나 몇 개 정도 떨어졌는가 없습니다. 그래갖고 요 계곡이 형성되지 않았겠나 하고 추측을 해봅니다, 혼자서. 아무런 과학적 근거는 없는 이야기입니다. 유성이 떨어지면은 그 뭐 큰 거 하나만 안 떨어지고 옆에 잔잔한 찌개다시도 이렇게 같이 떨어지더라고요. 우리나 저런 게 무너져 내리지 않게끔 그 보강 공사를 한다 아닙니까, 그죠? 그런 것도 안 해놓고 자연적으로 형성된 저런 지형들은 무너지지가 않는 모양입니다. 그 인간들이 어중간하게 공사를 해가지고 그런 데는 좀 이렇게 부실하게 해놓으면 비가 좀 오고 그러면 막 무너져 내리고 그러던데, 뭐 저렇게 아슬아슬하게 이렇게 절벽들이 깎여 있는데도 산이 뭐 토사가 무너지고 그런 흔적은 별로 없어요, 보면은. 오, 아, 폭주족 아저씨들이네. 여기서부터는 계곡이 거의 끝나갑니다. 끝나간다고 다시 75마일로 주네요. 75마일이면은 120km입니다. 이런 주는 트럭이나 승용차나 속도 제한 없이 똑같이 주고요. 미국에도 몇 년 전에 화물차 속도 제한을 두려고 법적으로 이렇게 만들려고 한번 그런 시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트럭 협회에서 반발이 너무 심했거든요. 속도가 천천히 간다고 사고 안 나는 게 아니다. 그 속도가 천천히 가면은 그 뒤따라오는 차들이 아예 야간이나 날씨가 흐린 날이나 잘 안 보일 때는 속도를 못 줄여가지고 사고 위험 발생이 더 날 수가 있는 거다. 아무튼 그렇게 주장해가지고 속도 제한 그 시도가 무마된 걸 알고 있습니다. 화물차들이. 같은 업을 하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속도가 천천히 간다고 사고가 안 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세미 그랜드 캐년이 이제 끝나갑니다. 저 정상만 살짝 넘어가면은 저기서부터는 유타입니다. 유타주 포트 오브 엔트리를 들어가서 잠깐 체크 포인트에 체크를 하고 그렇게 지나갈 예정입니다. 여기는 또 급커버 구간이라고 55마일 줘놨네요.
자, 이제 정상에 올라섰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요 지형이, 요 근방의 지형이 다들 저렇네요. 저 앞에도 지금 화면상으로는 거리가 너무 멀어서 잘 안 보일 텐데요. 조금 전에 올라온 그런 지형하고 비슷합니다. 앞에 산들이 다 이렇게 깎여 가지고 그렇게 다 계곡으로 형성된 산이네요. 지금 내비를 제가 아는 길이라고 꺼놓고 다니려겠는데 여기도 해발 한 2000m 고지는 정도는 될 겁니다. 여기서부터 제가 지난번 영상에 소개시켜 드렸는데 미국 서부서부터 동쪽으로 서서히 이렇게 달리다 보면은 그 동쪽, 그러니까 미국 중부 지역의 한 3분의 1까지는 지긋하게 고속도로가 계속 이렇게 올라갑니다. 순간적으로 확 올라가는 게 아니고 계속 이렇게 오르막입니다. 지긋하게. 그래 놓으니까 미국 그 중부 지역이 이렇게 가운데가 이렇게 미국을 이렇게 그 횡단면으로 딱 이렇게 미국 전체를 딱 이렇게 잘라놓고 본다면은 미국 그냥 가운데 부분이 이렇게 볼록하게 올라온 그런 형태인 것 같습니다. 중부 지역은 이렇게 상당히 그 제법 고산, 하여튼 고지대거든요. 하여튼 고지대 적응이 조금 불가능하신 분들은 처음 방문하시면은 알지 모르는 그런, 일단 뭐 두통도 시달리고 하기도 합니다. 여기 해놨죠. AZUT 포트 오브 엔트리, 아리조나 유타 포트 오브 엔트리라는 겁니다. 포트 오브 엔트리는 이제 더 이상 설명 안 드려도 될 것 같고요. Commercial vehicle, unlicensed vehicle, dealers, buses must exit 해놨죠. 그러니까 영업용 차, 영업용 버스, 그런 차들은 전부 다 포트 오브 엔트리로 와갖고 체크하고 가라 하는 그 말이죠. 여기는 포트 오브 엔트리는 거의 뭐 100% 오픈입니다. 얘들은 24시간 오픈을 항상 해놓고 있더라고요. 여기서부터 유타주라고 유타 간판이 나오죠. 웰컴 투 유타 해놨죠. 유타주 출신이 한국에서 유명하신 분이 로버트 할리 있죠. 그분이 저 부산 영도하시 일대손인데, 그분이 유타주 여기서 조금 올라가면은 스페니시 포크라 하는 작은 도시가 있습니다. 거기도 일단 솔트레이트 끼고 있는 위성 도시인데 거기 출신이라고 하더라고요. 포트 오브 엔트리로 진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도 랜덤으로 들어와서 체크해 달라거든요. 와이오밍 포트 오브 엔트리는 그 100% 들어가고 그 DOT 넘버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디파트먼트 오브 트랜스포테이션. 미국이나 캐나다는 운송부가 따로 있습니다. 정부 부처에 운송부, 그걸 갖다가 간단하게 디파트먼트 오브 트랜스포테이션이라는데 간단하게 그냥 DOT라고 그러거든요. 차마다 옆에 보면은 그 DOT 넘버가 따로 있습니다. 모든 트럭들은 그 DOT 넘버를 가지고 해가지고 하는 겁니다. 왜 오른쪽 불이 들어오지? 아, 오른쪽 맞다. 이쪽이 스케일인데 왼쪽은 그냥 이렇게 프리패스 사이트거든요. 앞에 이 트레일러가 한국에는 없는 거죠. 라이브 스톡 전용 트레일러인데, 라이브 스톡이라 하는 거는 살아있는 동물들이 있다 아닙니까? 소나 돼지, 그런 거 도살장으로 가져가는 그런 트레일러입니다. 저도 소고기, 육고기 좋아는 합니다만 참 쟤들 이렇게 운반대 가는 거 보면 가끔씩 보면 좀 안타까운 생각이 많이 좀 들더라고요. 한겨울에도 영하 30도에도 뭐 얼마나 춥겠어요. 차가 쌩쌩 달리면 저 옆에 저 구멍이 뻥뻥뻥뻥 뚫려 있는 그런 트레일러인데
그 마지막 그 도살 당하기 전에는 조금 뭐 어차피 죽을 건데 뭐 조금 따뜻하게 해놓는다고 뭐가 틀리겠습니까만은 그래도 인간들이 너무 좀 잔인하다는 생각을 가끔씩 하고 합니다. 앞에 보면은 글자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제 proceed slowly 천천히 진입해라 해놨거든요. 10마일 시속 10마일로 진입을 해라. 만약에 여기서 이제 랜덤으로 지키면은 스톱하고 bring paper 그러니까 송장 들고 안으로 들어온나 하고 그렇게 메시지가 뜹니다. 메시지를 잘 보고 다녀야 됩니다. 여기서는. 이상으로 애리조나에서 유타주 포트 오브 엔트리 정식적인 그런 이름은 아니지만 또 디젤 집시가 이름 붙인 세미 그랜드 캐년 영상을 시청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